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후에 예? 어떻게 네.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는 감지를 좀 하셨어요? 물론 그 중도 사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고요. 예. 예, 왜 그 그렇게 대선 후보 보셨어요? 포스트가 벽에 붙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고, 예. 2월 말까지 가면 아마 그 한 자리 숫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걸 지탱하지 못할 거라 봤어요. 원래 평소에 직업이 정치인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하여튼 빠르게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 대표님께서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예? 이 정치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판이 굉장히 거칠은 모양이죠? 뭐 그런 측면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예. 후보들 경우에는 꼭 당선이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게으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당선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이제 적고 또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예.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을 끝까지 끌고 갈 어떤 목표나 동력이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죠. 반기문 총장이 일부 정치인의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태도로 이들과 함께 가는 것에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가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솝우화의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한 여우가 저 포도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하나가 있는데 예. 그런 대목이 그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뭐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제일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더 탄력받는 것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조기에 대세가 예. 형성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굉장히 좀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막판에 대세를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기에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판이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럼 반 전 총장 표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질 걸로 보고요. 예. 뭐 충청표나 또는 이제 좀 중도표 이런 부분들이 각각 좀 더 연고가 있는 쪽을 찾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쪽으로도 갈 수 있나요? 제일 많이 갈 걸로 보여지고요. 제일 많이 간다. 그러면은 노회찬 대표께서 보실 때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일단은 제가 지난 12월 국회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제가 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고 물었을 때, 예. 황 총리는 대통령보다도 자신에게 더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뭐 이제 겸양지사라 할지라도 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몰라도 대통령 탄핵이 이제 성사되는 인용되는 상황에 되면은 그건 뭐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동 책임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무총리가 출마를 한다면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고 좀 뭐 이렇게 반성하겠다는 태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오히려 쉬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마,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예.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야권 후보들은 누구라도, 예. 이 새누리당 쪽 또는 박근혜 정부를 잇는 후보로서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좀 반가운 어떤 그 구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로 본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황교안 총리가 그런 선택, 예. 그런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예. 예, 뭐,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중에 민주평화국민연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의원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연대에 나서야 된다. 야권 연대를 제안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 의사가 있으세요? 우리 정의당 쪽에선? 아직 그 판세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정의당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냥 그 대통령만 바뀌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나라의 정책이 국민들이 좀 바라는 바대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정권 교체가 되도록 정의당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각 당의 후보가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야권 연대보다는 빅텐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반문 세력이 결집하는 빅텐트. 그죠? 그러면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3지대 빅텐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비전이나 철학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냥 승리를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반문이라는 게 철학이나 비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문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이 아니라는 공통점 말고는 정치와 철학이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묻지마 연대를 하는 그런 꼴이라면은, 예, 오히려 정치 퇴행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그거는 좋은 승리가 아니라 나쁜 승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정의당은 그런 뭐 반문이든 또는 반 누구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데는 결코 참여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 야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만약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정의당은 뭐 자신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계속 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완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가가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연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요? 네, 그분들이 무엇이 같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까지 다른 어떤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예, 어찌 보면은 1등 빼고 1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1등 아닌 사람 다 모이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퇴행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현직 장관 청장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훼손하거나 폐기했거나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북한 해킹 염려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저는 만약 북한 해킹 염려라면은 이분들만이 아니라 군의 주요한 장성급이라거나 또는 여러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여러 연구 기관이나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다 해당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 시에 다시 현재의 어떤 특검에 이은 어떤 그런 이 과거사와 관련된 과거의 어떤 여러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사에 대비하는 집단적 증거 인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고 북한은 명분이고 실제는 이유가 다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걸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도 이미 휴대폰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특검 소환이라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라고 좀 볼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열렸던 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나와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 모든 나라가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가 원수의 행방이 7시간 동안 묘연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7시간에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요한 상황에 대통령이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10분 충분히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요. 9131, 9131님이 우리 노회찬 대표께 여쭤보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결선 투표와 관련해가지고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더민주당의 태도가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할 어떤 동력이 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참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점에 한해서 더민주당의 예.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